자,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반도체 업종 왜 지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금 가장 좀 시장에서 핫한 쪽이 반도체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반도체 업종을 봐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럼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원익 IPS와 이오테크닉스는 상징적인 의미로 올려드린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 자체는 의미가 좀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두 종목만 시가총액의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죠. 이 큰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은 이제 반도체를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럼 왜 지금 이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바대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인데 매크로 변수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CMI도 좋고 뭐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고용 지표도 있고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거 하나를 통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올릴 거야 말 거야 이거죠. 금리 인상은 이제 9월 19일부터 20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근데 어제 발표된 CPI를 봤을 때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은 일단 동결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 금리를 언제 올리는지는 10월 31일 11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지금 9월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절반이 남아있고 그리고 10월도 거의 꽉 찬 한 달을 보낸다라고 보면 한 45일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45일 동안 주가가 이제 계속 눌러져 있었던 그런 하방 경직을 이제 봉인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 긍정적으로 좀 바뀌려고 하고 있다. 11월에 또 금리를 동결을 하면 이제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12월 12일. 근데 12월 달은 결국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그러니까 11월에 인상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상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좀 묶여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제 이게 업종 차트인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하락도 좀 덜 하락한 쪽이 코스피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잘 버틴 것도 코스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동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단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그나마 바이오 쪽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볼게요. 이게 이제 1위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포스코 DX도 뭐 스마트 팩토리아 로봇 쪽인데 뭐 2차 전지 쪽과 많이 올라와서 2차 전지라고 좀 볼게요. 포스코 DX 2차 전지, LNF 2차 전지, HLB는 이제 바이오, JYP는 엔터, 레인보우는 로봇, SM 엔터, 바이오, 그리고 뭐 이런 쪽 게임, 인공지능 진료 쪽이죠. 진단 쪽, 인공지능 진단,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미용이죠, 미용. 그래서 시가총액 1, 2, 2위, 3, 4위, 5위가 다 2차 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단연 높습니다. 11%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 코스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BM이 빠지면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종목을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온 흐름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 연달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LNF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세 종목, 그리고 포스코 DX도 뭐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꺾인 건 아니죠. 어찌됐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뭐 11%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이 빠지면 코스닥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채워나가야 되는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쪽에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바이오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HLB도 있었고, 볼까요, 종목? HLB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최근에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채울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여기에 뭐 리오프닝,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었던 이제 화장품 쪽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호텔, 카지노도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가면 도로 가고 있는 쪽이 있죠.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IP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AVN 쪽, 텔레칩스, 그리고 IP를 오디오, 비디오 코덱 IP를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프론티어, 뭐 파운드리 쪽, 팹리스 쪽 관련된 반도체, 뭐 넥스트 칩, 가온 칩스, 오픈 엣지, 에이디테크, 코아시아 등등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썸네일로 써드렸던 원익 IPS, 하나 마이크론 등등도 상승을 하고 있다. 프로텍토 9%나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업황적으로 봤을 때 이 2차 전지 쪽을 채워나가고 있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와 그 다른 그동안에 많이 조정받았던 쪽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엔터도 있는 것 같고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게임은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업황에 대한 전환입니다. 업황.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업이 좋아야 결국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채워줬었던 게 결국엔 2차전지였거든요. 2차전지가 그냥 무턱대고 올라간 것보다는 업황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런 거를 보면 무턱대고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사지는 않을 거라고 이미 2차전지를 통해서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황이 돌아서면 반도체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지금 1분기부터 계속 감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산에 대한 효과는 반도체를 뭐 100개가 있으면 50개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고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지금 뭐 500개가 쌓여 있다 그러면 이 1월부터 9월까지의 감산을 통해서 이 500개를 쳐내버린 거죠.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재고도 없고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D램 가격과 낸드 가격과 이런 쪽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거 보시면 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탐방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올라간 회사들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보시면 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1분기 2분기 때는 거의 날려버렸고 2분기 때부터 이제 탐방을 본격적으로 갔는데 6월달 6월 28일 29일 반도체 소재 7월 3일 반도체 장비 그리고 7월 6일 또 반도체 소재 7월 10일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 그리고 7월 25일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반도체 쪽만 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좀 갔어요. 갔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감산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감산 효과는 있다. 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HBM에 대한 그리고 이 HBM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KC고 이오테크닉스도 저희가 갔다 왔었는데 보시면 TS이고요. 여기겠네요.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저하고를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뭐 다양한 이 HBM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동사가 공급을 하는데 결국에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고로 삼성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점유율이 높은데 삼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SK 쪽에 대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을 수 있다. 참고로 SK보다 삼성이
규모가 한 3-4배 더 정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HBM 시장 자체 시장 점유율이 1-2%보다 안 되는데, 그 시장 점유율이 뭐 10% 20%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SK에 대한, 그러니까 뭐 D램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D램 반도체 생산에 대한 크기로만 보면 SK보다 삼성이 한 3-4배가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면, HBM도 결국에는 이 뭐 D램을 완전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뭐 그런 규모가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뭐 6월 7월에 갔다 와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7월에 10만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15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HBM 쪽 관련돼서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가 전년 대비 2배, 그리고 수요는 2-3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비나 뭐 신규 장비를 깔든지 아니면 관련된 장비를 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4분기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1분기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말부터는 이제 HBM 5세대 HBM 3P가 본격적으로 생산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본업이 돌아서고 있고,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HBM이 채워주고 있고, 이 HBM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에서 또 HBM 가격 자체가 높아요.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HBM 자체 뭐 수익성이 좀 괜찮죠. 그리고 이 HBM이 들어가는 쪽이 인공지능 쪽이 많잖아요. 챗 GPT 같은 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버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에서 HBM 턴키 방식으로 또 공급도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턴키는 이제 키를 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아예 생산을 해, 우리가 검수만 하고 뭐 이렇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쪽이나 뭐 패키징 쪽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좀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요, 그동안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말고, 그래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 뭐예요?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그리고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STI 이런 종목들, HBM의 중심이 있었던 종목들. 근데 결국 HBM 하려면 또 패키징 쪽과 D램 쪽도 좀 잘 믹싱을 해서 해야 돼서, 이 다른 쪽 반도체, 못 올라간 반도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을 깨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한 3만 7, 8천 원만 돌파하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 같아요. 프로텍도 이미 뭐 올라간 부분이고, 뭐 원체 많습니다. 반도체 PSK도 있고, 뭐 시그네틱스도 있고, 뭐 아직 못 갔죠. 네페스도 있고, 예. 뭐 소재 쪽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뭐 FST는 뭐 EUV 쪽이니까 뭐 여기 뭐 어찌 됐든 파운드리 나오면 여기도 뭐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올라간 쪽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분명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